네, 이제 디지털 필터 설계 5주차입니다. 5주차부터는 이제 FIR 필터와 IIR 필터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 방법론을 하나하나씩 해갈 텐데요. 지금 5주차에서 얘기하는 거는 FIR 필터 설계 중에 선형 위상 필터 설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주차부터 해서 한 7주차 정도? 9주차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그 주차에서는 FIR 필터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IIR 필터 설계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거, 선형 이상 필터 설계법을 이번 5주차에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형 이상 필터가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이상 필터가 되려면 어떤 임의의 수직 축에서 대칭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임의의 수직 축에 대해서 대칭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짝수 대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대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만족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 그러면 이제 선형 이상 필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필터의 길이가 또 있습니다. 길이가 홀수인 경우가 있고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홀수 대칭인 경우도 홀수인 경우가 있고 짝수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형을 짝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형을 짝짝, 3형을 홀홀, 4형은 홀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걸 써놨습니다. 5.2절에 보면 선형 이상 필터가 1짝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그 다음에 2짝짝 마이너스 1, 3홀홀 플러스 마이너스 1, 4홀짝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건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넣어두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0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1로 와서 여기로 0점이 오고 그리고 다시 1로 0점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점이 됐을 때 이게 0,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 이쪽으로 이제 중간, 가는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완전히 오게 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1. 자, 여기 뒤에 있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0점의 위치입니다. 0점의 위치. 0점의 위치. 그래서 이 0점의 위치가 0에 원점에 있다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 그러니까 네 가지 우리 이제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에만 0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하이 패스 필터는 못 만들겠죠. 하이 패스 쪽이 이제 0점이 위치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0점이 있고 여기도 0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밴드 패스 필터와 밴드 리젝션 필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를 못 만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맨 뒤에 있는 건 0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짝홀, 짝짝, 홀홀, 홀짝 이 네 가지를 외우고 이 순서대로 0 이게 이제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중간에 오면서 여기 한번 위치하고 이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면 요게 1형, 2형, 요게 3형, 이게 4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선형 위상 필터 설계의 개요라 그래갖고 여기서 선형 위상 필터를 분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형, 2형, 3형, 4형을 분류하는 거죠. 자, 1형일 때는 1짝홀 제로, 2형일 때는 2짝짝 마이너스 1, 3형일 때는 3홀홀 플러스 마이너스 1, 4형일 때는 4홀짝 플러스 1.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굉장히 여기서 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한 줄에 꿰어낼 수가 있습니다.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선형 위상 필터를 비교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코딩 프로젝트에서는 뭐 이 중에서 선형 위상 필터를 설계를 해서 그 주파수 응답하고 뭐 임펄스 응답하고 이런 거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선형 위상 필터 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HN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형 위상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 되고요. 그걸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한 거죠.
그죠? 이거 Z 변환입니다. 자, 이거를 주파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Z에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니까 요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이건 뭐예요? DTFT죠. DTFT. 자, 그래 됐을 때 요거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식을 이해하는 게 뭐 너무 간단한 식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해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주어진 필터의 설계 사양이 있다. 자, 이런 필터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필터의 설계 사양이 있으면 그것과 근사하는 H 오메가를 설계하는 게 선형상 필터 설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HD 오메가에서 빼는 거죠. 뭐를? H 오메가를. 이렇게 뺐을 때 원래 이게 0이 나와야 되죠. 근데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상적인 거고, 요 실제 설계되는 거는 지연도 시키고 절단도 하고 하면 위상도 바뀌고 뭐 크기 응답도 약간 좀 흐트러지고 리플도 생기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요걸 뭐 어떤 하나의 오차라고 한다면, 에러라고 한다면 요 에러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최소화가 되게끔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 HN의 임펄스 응답의 개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선형 이상 FR 필터의 설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형상 필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형은 짝수 대칭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식이 임펄스 응답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 짝수 대칭이고요. 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건 홀수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EN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이제 길이가 홀수계란 얘기고, EN으로 되어 있는 건 길이가, 그러니까 필터의 길이가 짝수계란 얘기예요. 자, 그걸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먼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요거랑 저 위에 것도 지웁시다. 위에 것도 좀 지웁시다. 요거랑 대칭이고, 요거랑 대칭이고, 얘는 뭐 자기 자신하고 대칭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 이거 짝수 대칭 맞죠? 그래서 짝수 대칭이다. 길이는 몇 개예요? 5죠. 이게 n이 5입니다. 5니까 이거는 길이가 홀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봅시다. 짝수 대칭이면서 길이가 짝수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짝수 대칭입니다. 그죠? 가운데가 없죠. 길이가 이건 뭐예요? 4. 그러니까 길이가 짝수겠죠. 그죠? 다음 3형을 보겠습니다. 3형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가 어때요? 대칭은 대칭인데 여기 음이 붙어 있죠. 음수가.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홀수 대칭이 되는 거죠. 홀수 대칭. 그리고 동시에 가운데가 이제 0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거 0이어야 되느냐? 꼭,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0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게 홀수 대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얘랑 대칭이고 얘랑 대칭인데 이 0은 자기 자신하고 대칭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하고 대칭인데 음수가 돼야 되잖아.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어떤 h 2의 값을 갖고 있었다. 그럼 h2 마이너스가 붙은 거랑 대칭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절대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으로 대칭성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는 0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만 홀수 대칭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이제 5가 되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거 봅시다. 맨 마지막 거는 여기 홀수 대칭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운데가 여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길이가 짝수죠. 4죠, 4. 그죠? 요 순서대로 요게 1형, 2형, 3형, 4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 표는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각 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짝, 홀, 그 다음에 짝짝, 그 다음에 홀짝 요 순서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단위원에서 처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로 갔다가 1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로 와라. 그러니까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는 1. 요 순서대로 뒤에 붙여갖고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거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그거를 갖고 어떤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는 말을 좀 읽어봅시다. 선형 이상 FR 필터 설계 문제는 이상적인 설계 사양 HD 오메가와 실제 설계 필터 H 오메가의 주파수 응답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임펄스 응답 HN을 구하는 최적화입니다.
선정상 필터는 필터의 길이와 대칭 특성에 따라서 1형부터 4형까지로 구분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1형 선형위상 FIR 필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형은 어떤 형태냐면요. 여기다 제가 1, 짝, 홀, 0 이렇게 했습니다. 요 짝이라는 건 뭐냐면 짝수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어떤 임펄스 응답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 가운데 여기가 n이 제로라고 가정을 하죠. 실제 여기서는 5인데 지연시키기 전에 n이 제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n이 제로인 걸 또 그리기가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그려갖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요 양쪽으로 이렇게 짝수대칭이죠. 요 형태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쪽도 5개겠죠? 그럼 11개입니다. 11개. 그러니까 필터의 길이가 홀수계란 얘기입니다. 1짝 홀. 그 다음에 제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임펄스 응답을 통해서 0.2 오메가가 0에 있느냐 0이 아니죠. 오메가 0이라고 해야 되죠. 오메가 0 또는 파이 요 두 군데에 0점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 들으면 알게 됩니다. 이 0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0점이 없다. 그러니까 오메가 주파수가 0주파수일 때와 파이 주파수일 때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걸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짝 홀 0이다. 그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먼저 이제 여기가 지연시키기 전에 요 라인이 n은 0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주파수 응답을 먼저 유도를 하냐면 그런 다음에 이제 지연을 시킬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5라고 했죠. 5만큼 지연을 시키면 크기 응답은 그대로 두면서 위상 응답만 이제 위상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지연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HN과 H-N이 같다. 이건 이제 짝수대칭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보고 HN하고 H-N이 같다라고 이제 수식을 쓴 겁니다. 자, N은 어떻게 되느냐? 0부터 시작해서 여기선 지금 n이 11이기 때문에 11에서 1 빼갖고 2로 나누면 이 전체의 값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0을 지나서 5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n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결국 같게 나온다. 즉 얘하고 얘는 같다. 얘하고 얘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운데 거는 자기 자신하고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지연시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n이 제로라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의 주파수 응답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구해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을 구하려면 DTFT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H 오메가는 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HN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익스포넨셜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는 이렇게 되거든요. H0가 있으면 양옆에 플러스 H에 1이 있고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될 것이고 이쪽에는 H-1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얘랑은 요 값과 요 값이 같기 때문에 짝수대칭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덧셈으로 표현이 되겠죠. 요거 공통인수로 요걸 빼내면 근데 저거는 코사인의 2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코사인의 2배. 됐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하나 빠른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다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H-1은 요거 1로 써줘도 되고 마이너스 1로 써줘도 됩니다. 근데 그냥 요거 기준으로 한 거죠. 요거 기준으로 한 겁니다. 뭐 이걸로 써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음수 쪽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걸 음수 쪽으로 이제 저희가 쓴 노테이션, 표기법을 저렇게 쓴 이유는 나중에
저걸 지연을 하게 되면 이제 양수로 바뀌게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먼저 H0는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썼고요. n이 1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L-까지는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하나의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요 H0는 H0의 코사인 제로의 오메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n이 제로니까. 그럼 이건 1이 돼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거 분남 안 하죠. 근데 이제 요 뒤에 거를 왜 붙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메이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단독으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만 남으니까 거기 H0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n이 0일 때 AN은 H0라고요. 그런데 1서부터 요까지 끝까지 요거는 AN이 2의 HN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의 HN 마이너스 N.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2분의 n-1만큼을 지연을 시킬 겁니다. 지연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이제 이 임펄스 응답이 인과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n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게 바로 1형 선형 위상 FIR 필터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1형 선형 위상 필터는 짝수 대칭이다. 즉, 요 가운데 임의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짝수 대칭이면서 임펄스 응답의 길이 n이 홀수라고, 지금 11개였잖아. 홀수라고. 홀수인 빈과 0 이상 필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n이 0이었으면요. 위상은 제로예요. 위상은 제로가 나와요. 이거 실수니까 뭡니까? 실계수 임펄스 응답이니까 당연히 주파수 응답은 스펙트럼이 실축으로만 생기잖아. 그러니까 0 이상 필터라고. 근데 그거에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영역에서 2분의 n-1만큼 지연시킨 거다 그런 얘기죠. 지연시킨 걸 볼 거예요, 앞으로. n이 홀수이기 때문에 대칭의 중심 n 2분의 n- 이거 지금 얼마였냐면 5였거든요. 이건 항상 정수다. 그렇게 됩니다. 이 n이 어떻게 되냐면 11이기 때문에 11에서 1을 빼갖고 2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이만큼 지연시킨 거니까. 그래서 대칭의 중심, 여기는 항상 5. 무슨 얘기냐? 정수로 나눠 딱 떨어진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사실은 앞서 그림과 똑같은데 여기가 n이 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연을 시킨 거죠. 자, 지연을 시킬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요 식은 이제 임의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짝수대칭이라는 걸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냐면 0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0은 요 n-1만 남으니까 요것과 요것은 요게 n-1이죠. 요게 n-1이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요것과 요것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여기까지 오겠죠. 이것과 이것은 같다. 얘는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식을 넣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임의의 수직축. 이게 뭐냐면 n이 5입니다. 이 5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n-1로 나온 겁니다. 저거 기준으로 짝수 대칭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난데없이 요식이 떡 나온다. 요식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짝수 대칭이란 얘기구나. 그리고 요 n은 홀수란 얘기구나.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홀수 대칭이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차차 나올 텐데 뭐 지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2분의 n-1만큼 지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h1n이라는 함수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요 h에서 요만큼이 지연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지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주파수 응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크기 응답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위상이죠, 위상. 사실 정확하게는 요게 크기 응답이 아니라 이제 진폭 응답인 거죠. 진폭 응답. 앞서 우리가 크기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요 H 오메가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구했던 요 HN이라는 것의 주파수 응답이죠. 그 주파수 응답에서 이렇게 위상만 돌아갈 거다. 지연이 2분의 n-1이니까 저만큼의 위상이 돌아갈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 지연된 임펄스 응답의 주파수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뒤에 거는 그대로 남기고요. 이 뒤에 건 그대로 남기고요. 이 H 오메가가 어떻게 썼냐면요. 여기 어떤 계수가 있고요. 코사인 N 오메가였습니다. 앞서 우리 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만 바뀌었습니다. 요거만. 근데 사실 이거 바뀌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 왜냐하면 크기 응답의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응답, 그러니까 앞서서의 자꾸 제가 크기 응답이라고 얘기하네요. 지연이 없을 때의 주파수 응답과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AN1이라는 어떤 다른 표기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볼게요. 만약에 n이 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n-1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연이 2분의 n-1만큼 지연이 됐기 때문에 앞서 이제 여기다 0을 넣으면 여기 있는 게 집히거든요. 이거 집히면 안 되거든. 이거 집혀야지. 이거 집혀야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연을 준 거를 반영한 것 뿐이지 실제로 값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표기만 A1N이라고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n이 1서부터 2분의 n-1이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 요 n이 1을 대입하면 뭐냐면 h1에 여기가 11이었으니까 11에서 1 빼고 5 나왔는데 4면 4 나옵니다. 4. 그게 어디야? 이거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 그럼 요거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셔야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그냥 찝히는 순서를 갖다가 변경시키기 위해서 이 표기법을 바꾼 것 뿐이지 앞서 구했던 H 오메가와 최종적인 결과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게 요 수식인데요. 이 수식을 통해서 진폭응답, 그러니까 이 진폭응답 여기다가 R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요. 요 R이라는 진폭응답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요 위상응답, 요거는 요렇게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식이 되겠죠. 요식하고 요식. 요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식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외우기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형, 2형, 3형, 4형을 비교해 가시면서 외우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형의 선형이상 FIR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나타난다. 정확하게 이거는 진폭이다. 진폭 응답. 진폭. 크기 응답 아니다. 항상 여기가 절대값이 취해져 갖고 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진폭 응답입니다.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주어진 임펄스 응답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극 0.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크기 응답이 되죠.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자, 이건 위상 응답이 되고요. 이건 뭡니까? 진폭 응답이 됩니다. 진폭 응답. 그죠? 여기는 절대값이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음수가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음수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꺾어 올라간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긴 꺾어 올라졌죠. 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과연 1형 선형이상 FIR 필터의 0점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물론 뭐 여기도 0점이 존재하고 다 0점 존재해요. 이렇게 막. 그리고 요 가운데에 극점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중극점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FIR 필터니까 당연히 극점이 원점에만 존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요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 위치. 요 위치는 무슨 위치냐면 오메가 입장에서 볼 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Z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요 위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위치는 뭐예요? 오메가 입장에서는 파이고 그 다음에 Z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인 위치죠. 그죠? 이 위치에서 우리 저 뭡니까? 0점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상반방정식이라는 걸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Z의 4승, 3승, 2승, 1승, 그 다음에 상수항. 근데 이 상방반전에서 잘 보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짝수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형 선형위상 FIR 필터의 전달 함수의 예를 하나 보여준 거예요. 요 A하고 요 A하고 같죠? 여기 1하고 여기 1하고 같죠? B는 단독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이 그림하고 유사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거는 선형, 제1형 선형위상 FIR 필터의 전달 함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를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0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0으로 놨을 때 구해지는 Z값이 0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Z제곱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꾼 거냐면 Z제곱하고 Z, 요거 이제 묶은 거죠. 하나로. 그 다음에 얘하고 묶고, 그 다음에 B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 보겠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우리 잘 아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근데 2를 빼줘야 되죠. 왜냐면 얘하고 EAB를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빼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이 얻어지게 돼요. 자,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근이 존재하려면 Z 플러스 1이나 Z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항이 여기 존재해야 돼요. 근데 존재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물론 이 A, B를 잘 선택을 해서 이런 항이 나오게끔 만들 수는 있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이 무조건 존재할 수는 없죠. 지금 수식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0점이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Z가 1일 때 혹은 Z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위치에서 반드시 0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0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는 뭐냐? 오메가가 0인 지점과 오메가가 파인 지점에서 이득이 0이 아닌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이득이 0이 무조건 아닐 수 있다. 일형 선형 이상 FIR 필터를 설계를 하면.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우 패스 필터도 설계할 수 있고 하이 패스 필터도 설계할 수 있고 밴드 패스 필터도 설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밴드 리젝션 필터도 설계할 수 있다고. 다 가능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1형 선형 위상 FIR 필터가 가장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겠죠. 로우 패스 필터 뭐 4가지 다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 0점이 여기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로우 패스 필터 설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파수가 DC인 지점을 갖다 삭제시켜 버리는데 로우 패스 필터 설계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존재하면 하이 패스 필터 설계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고주파 성분을 삭제시켜 버리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써 있는 말을 읽어볼게요. 1형 선형 위상 필터는 Z가 1, 이게 오메가 0인 주파수가 0인 지점이고 Z가 마이너스 이건 주파수가 파인 지점이죠. 그 위치에서 반드시 0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메가 0와 오메가 파이에서 이득이 0이 아닌 필터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필터를 설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됐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그래프들 이런 이해하는 걸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형 선형위상 필터의 진폭응답이 이제 이렇게 R을 이렇게 보통 쓰죠. 이거는 오메가 제로에서 짝수 대칭 특성을 갖는다. 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절대값 취한 거, 이거는 짝수 대칭이 확실하죠. 이건 원래 이제 DTFT의 성질에 의하면 무조건 여기는 짝수 대칭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도 짝수 대칭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진폭응답인데요. 절대값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짝수 대칭이 보장되겠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게 이제 음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절대값 취하면 이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일로.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짝수 대칭이 아니라 홀수 대칭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짝수 대칭이 보장된다. 나중에 이제 3형, 4형 가게 되면 여기가 홀수 대칭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이 짝수 대칭이 보장된다. 왜 그러냐?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완의 R의 오메가를 구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구해졌냐면 서메이션이 있고 A1의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코사인 n 오메가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1,R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요게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어도 그냥 밖으로 그냥 빠져나오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짝수 대칭이죠. 그죠? 그게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서 짝수 대칭 특성을 한다. 여기서 짝수 대칭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짝수 대칭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짝수 대칭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제1형 선형 이상 필터의 기울기. 필터는 기울기가 뭐 2분의 n-1인 선형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금을 권하는데 요거.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요게 2분의 n- 지연시킨 만큼의 양. 요게 기울기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뭐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일형 선형 이상 필터는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파이인 위치에서 크기 응답에 대응되는 위상 응답에서의 파이만큼의 불연속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위상응답은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서 파이만큼의 어떤 위상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형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났으니까 사실 이건 2파이 변화 생긴 거예요. 이건 폴딩된 거예요. 폴딩. 그죠?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폴딩된 거죠. 파이만큼의 위상 변화는 왜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좀 기준으로 볼게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볼게요. 이게 이렇게 크기 응답, 진폭 응답에서 크기 응답으로 바뀌면서 이게 꺾어 올라가죠. 이렇게 꺾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원래 음이었는데 요거 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위상으로 볼 때 파이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위상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이 파인데 이 각도로는 파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는 거는 파이만큼의 위상 변화가 생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위상이 파이만큼 체인지가 발생하겠죠.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네요. 요거. 그죠? 거기서 이제 위상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생기지 않았다.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여기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 설명한 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오메가가 0인 지점하고 오메가가 파이인 지점. 그러니까 여기죠. 이 그림. 여기서 오메가가 0인 지점, 여기 오메가가 파이인 지점. 여기서는 파이, 그러니까 180도 이상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0점이 앞서 우리 얘기했지만 0점이 오메가가 제로일 때와 오메가가 파이일 때 0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 응답에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0점에서 여기서 0 주파수 오메가가 0일 때 0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렇게 크로스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이 크로스가 생겨야 뭔가 이걸 꺾어 올리면서 뭔가 뭡니까? 불연속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 왜냐면은 여기 0점 통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주파 성분도 아니죠. 0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이렇게 제로 크로싱이 돼야 뭔가 주파수 크기 응답이 제로 크로싱이 돼야 무언가 이제 거기서 위상에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0과 파이 위치에서 크기 응답에 대응되는 위상 응답이 파이만큼 불연속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형 선형 위상 필터 같은 경우에 0과 파이에서 저 0점이 반드시 없느냐 그건 아니죠. 뭐 계수 막 조정하다 보면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생기죠. 불연속점이. 그럴 때는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펄스 응답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을 갖는 FIR 필터에 대한 물음에 답하여라. 자, 길이가 몇 개? 이제 홀수죠, 홀수. n이 5죠. 5고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짝수 대칭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1형이죠. 1형. 자, 그래서 선형 위상 필터의 형을 말하라. 1형. Z가 플러스 마이너스 0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 연계죠. 연계. 설계할 수 있는 필터의 종류를 말해라. 네 가지 다 설계하죠. 가능하죠. HR, 이 R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진폭응답이죠.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파이에서의 대칭성을 판별하라. 다 짝수 대칭이죠. 그 다음에 위상응답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요게 이제 5니까 5에서 2를 다시 5에서 하나 빼갖고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과 파이에서 위상응답의 연속성을 판별하라. 연속이죠, 연속. 뭐 물론 래핑이 생길 수 있지만 래핑은 불연속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린 거지 불연속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2형 선형 이상 FI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형 선형 이상 필터는 짝수 대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수직축에 대해서 짝수 대칭이고,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의 길이 n이 역시 짝수입니다. 그런 비인과 영유상 필터의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영역에서 요만큼 2분의 n-만큼 지연시킨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이므로 대칭의 중심은 n이 2분의 n-1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항상 정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2형 선형 이상 필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되니까 요 대칭되는 수직축이 여기 5고 여기 6인데 5.5죠. 5.5. 그죠? 자, 5.5가 나온 이유는 n-1 한 다음에 2를 해야 되는데 이 n에 12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5.5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정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짝수 대칭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등식으로 표현하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HN이 HN 마이너스 이 일반 짝수 대칭의 어떤 그 표현식이 되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려면 요 수직축이 요 n이 0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앞서와 1형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뭐 똑같은 걸 두 개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지연이 된 것만 지금 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건 지연이 안 됐다 생각하고 여기가 n이 0이다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n은 여기 보시면 2분의 n, 여기 보시면 여기가 0.5고 여기가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0이라고 하면 여기가 0.5고 여기가 마이너스 0.5인 거죠. 그 다음 건 1.5고 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맨 마지막 건 어떻게 된다? 2분의 n-1번째 개가 된다. 여기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n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요 두 개가 짝수 대칭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런 임펄스 응답이 존재한다. 짝수 대칭인 그런 가정 하에서 주파수 응답을 이런 식으로 DTFT를 통해서 구해 봐야 되겠죠.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임펄스 응답 놓고 익스포넨셜 곱한 다음에 합산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앞서서는 여기가 이제 정수였죠. 0.5고 여기 마이너스 0.5인데 요놈하고 요놈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h의 마이너스 0.5 여기다가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뭡니까 오메가의 여기 곱하기 0.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0.5 오메가겠네요. 여기도 0.5 오메가.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긴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h의 0.5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0.5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쪽에도 쭉 있고 이 뒤로도 쭉 갈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만 생각을 해보면 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지금 짝수 대칭이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그 다음에 그 공통인수로 요 빼내면 요 익스포넨셜 두 개가 더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거는 2배의 코사인이죠. 그래서 2배의 코사인 이렇게 쓴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죠. 끝까지. 됐죠? 자, 이걸 하나의 서메이션 안에 포함시키면 1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n 절반까지 EH의 0.5 마이너스 n.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2를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 2를 넣었다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0.5, 1.5 이렇게 쭉 가는 거겠죠. 최종적으로 2분의 n까지 넣게 되면 2분의 n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n-1까지 가겠죠. 그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 n에다가 2분의 n을 대입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하나의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런 다음에 요 놈을 bn이라고 쓰고, 그럼 bn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완벽한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은 어디다 활용해요? 네. 결국은 이제 요걸 지연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을 지연시켜서 요쪽으로 여기가 n이 0이 되게끔 그러니까 원래 그림에 맞게 이렇게 지연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 지연시켰을 때의 기본적인 어떤 주파수 응답으로 요걸 활용하고 여기다 곱하기 뭔가 지연에 의해서 뭐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뭔가 여기 위상이 변화되는 그런 형태로 나중에 이제 수식을 유도를 하겠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그랬던 h 오메가 거기다 요걸 이렇게 지연을 2분의 n-1만큼 지연시키니까 그 지연시킨 걸 곱하게 되면 이 h2 그러니까 원래 여기 n이 여기서부터 0이 시작되는 요놈 요건 지연된 후죠. 지연된 후. 예, 그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구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짝수 대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2의 n은 H2의 n-1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처음에 좀 이해하기 힘들면은 여 n에다 적절한 숫자인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도 0을 넣게 되겠죠. 그러면 0번째하고 n-1번째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요 놈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n-2가 되니까 요 놈하고 같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뭡니까? 짝수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짝수 대칭이 요거를 중심으로 짝수 대칭인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짝수 대칭 식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식의 개형은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데 요거 딱 보면 짝수 대칭이라는 의미구나.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홀수 대칭이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n-1만큼 지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hn이었는데 여기서 지연을 요만큼 지연을 하게 되니까 요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 식으로 바뀐 게 바로 h2의 n이고 그거의 그림이 이거인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n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건 이제 앞서 n이 0서부터 n-1이라는 건 뭐 명백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H2 요거를 DTFT를 하는 거 DTFT를 하는데 그거는 요 놈을 DTFT 한 거에다가 요 딜레이만큼을 이렇게 위상으로 이렇게 부과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요. 요 H 오메가를 요렇게 구했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기 좀 불편해서 요 놈을 여기다가 요렇게 뒤에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쓰고 그럼 이렇게 쓰는데 이걸 2로 바꿨어요. 근데 2로 바꿨다고 해서 저게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뀐다고요? 번호 순서만 바뀐다고, 인덱스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원래 인덱스는 요 놈이었어. 요 놈. 원래 인덱스는 요 놈이었는데 요 n 대신에 뭘 넣으란 얘기예요? n-2분의 n-1 곱하기 이거죠. 이거. 요 놈을 요 대신에 넣으란 얘기죠. 넣죠. 그러면 공간이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0.5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요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n이 될 것이고 요거는 플러스 2분의 n-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지워지고 요거하고 요거 지워지고 요게 결국은 2분의 n의 마이너스 n이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거죠. 요거. 그죠? 요거죠. 됐죠?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2는 사실은 B랑 똑같은 거다. 다만 그 샘플 순서 번호만 좀 바꾼 거니까 사실 저 스펙트럼의 크기 응답과 관련된 형태는 바뀌지 않을 거다. 위상만 변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위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요건 이제 진폭응답이죠. 진폭응답이고 요 놈은 위상응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은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앞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일형 선형 위상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이 범위가 이제 n이 0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2분의 n에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b1의 n의 코사인의 그냥 n 오메가였습니다. 앞서는 맞나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 걔랑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0.5만큼 시간 지연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앙 샘플이 없다 보니까 1부터 시작하고 2분의 n에서 끝났다. 여기는 0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n-1까지 갔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제2형 선형이상 필터에 딸려오는 몇 가지 특성을 좀 공부를 해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 상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 대칭이고요. 그 다음 여기 1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2형이죠. 총 길이가 4니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 방정식입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면 0점을 찾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의 식에서 먼저 요 놈하고 떼는 거죠. 요거 두 개 떼내면 요게 요렇게 바뀌게 되죠. 이건 뭐 고등학교 때 있는 나온 곱셈 공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요 놈하고 요 놈 같은 경우는 a를 공통인수 az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요 놈하고를 요 z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뭐가 특성이 있는 게 있냐면 z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형 선형 이상 FR 필터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는 무조건 0점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인 위치에서 반드시 0점이 존재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가 파이인 지점에서는 이득을 무조건 0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 하이패스 필터 같은 거 설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0인 지점에서만 이득이 0이 아닌 필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 로우 패스 필터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밴드 리젝션 하는 필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밴드 리젝션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리젝션을 해야 되는데 고주파수, 파이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이미 리젝션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형 선형 위상 필터는 Z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위치에서 반드시 0점을 갖는다. 이는 오메가 0에서만 이득이 0이 아닌 필터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로우 패스 필터와 밴드 패스 필터만을 설계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제2형 선형 위상 필터의 진폭응답 HR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에서 짝수 대칭 특성을 갖는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크기응답은 분명히 이건 짝수 대칭이죠. 원래 DTFT의 정의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요건 뭡니까? 요건 진폭응답이라고 제가 별도의 용어를 이용했지만 이거는 음수가 되는 걸 허용한다. 그래서 여기 음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위로 꺾어 올리면 그대로 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유사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도 짝수 대칭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거 짝수 대칭일 수도 있지만 홀수 대칭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대칭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가 짝수 대칭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이렇게 주파수 응답을 구했을 때 어쨌든 여기가 코사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코사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 가운데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밖으로 빠져나오면 플러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는 거죠. 뭐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는 짝수 대칭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1하고 2형은 짝수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형하고 4형은 이게 이제 코사인이 아니라 요 코사인 위치에 사인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홀수 대칭이 돼요. 홀수 대칭.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제2형 선형 이상 필터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n-1이다. 요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제2형 선형 위상 필터는 오메가가 파인 위치에서 크기 응답에 대응되는 위상 응답이 파이만큼 불연속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건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풀어서 썼었지만은 여기 0점이 반드시 존재하죠. 거기에 0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는 그 위치에서 크기 응답이나 뭐 그러니까 제로 크로싱을 한다는 얘기죠. 제로 크로싱. 맞죠? 제로 크로싱 한다는 얘기니까 제로 크로싱을 하게 되면 양수가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가 양수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은 위상이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그죠? 여기서만 차이 납니다. 여기서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 요까지, 여기가 요까지죠. 요 범위 내에서는 불연속이 발생하죠. 요 지점에서 파이만큼. 그렇다고 저게 비선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파이만큼 불연속이 날 수가 있다. 이 파이만큼 불연속이 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건 랩핑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랩핑된 거고, 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나는 거는 무언가 접힌 거다. 접힌 거. 근데 파이에서 어쨌든 주파수에서 접히게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됐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임펄스 응답이 델타 뭐 이게 쭉 있네요. 그러면 여기 2구, 여기 2구,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이건 짝수 대칭. 요걸 중심으로 짝수 대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4가 되니까 이거는 제2형, 2형입니다. 그래서 선형 위상 필터 형을 말하여라 2형입니다. z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z가 어떻게 해요? 2형이면 마이너스 1에서 0점이 존재하죠. 한 개. 그 다음에 설계할 수 있는 필터의 종류를 말하라. 그건 이제 고주파 오메가가 파이인 지점에서 이제 크기 응답이 0이 돼버리기, 이득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로우 패스 필터하고 밴드 패스 필터만을 설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것의 0에서의 대칭성을 판별하라. 1, 2, 0은 전부 다 짝수 대칭이 되죠. 위상답의 기울기를 구해야 n이 4니까 마이너스에 4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다음 오메가가 0과 파이에서 위상응답의 연속성을 판별하라. 0에서는 연속이고 파이에서는 파이만큼 불연속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그게 비선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형 선형이상 FR 필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어느 정도 익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3형도 지연하기 전에 요 세로축으로 빨간색 되기 여기를 n이 제로라고 보고 먼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연시킨 후에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형 선형 이상 필터는 홀수 대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n은 홀수여야 돼요. 홀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H0가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상에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이 홀수 대칭이 되려면요, 여기가 0이어야 됩니다. 이게 값이 있으면 안 돼요. 홀수 대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0이어야 됩니다. 0이고 얘랑 홀수 대칭인 거죠. 얘랑도 홀수 대칭이 되고. 개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초에 n이 제로일 때는 hn이 제로다.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칭성이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랑 대칭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 다음에 요거랑 대칭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랑도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홀수 대칭이라고 부르고, 이 홀수 대칭이 몇 개인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여기도 5개죠. 11개야, 이거. 이 n이 길이가 11입니다. 11.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연을 하겠지만 그 지연하는 크기는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저기서 하나 빼갖고 2로 나누니까. 자, 그러면은 요놈의 주파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해 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서메이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 H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자고요. H-1 여기에는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H의 1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가 곱해질 거예요.
맞죠? 근데 요 H 완고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h의 마이너스 1로 바꾸게 되면 h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중간에 저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식이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 홀수 대칭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익스포넨셜하고 익스포넨셜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2j sin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얘하고 얘를 빼면. 그죠?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수식에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EJ가 붙고 요게 이렇게 붙는 거죠. 요 EJ가 붙고 여기 이렇게 붙는 거죠. 됐죠? 이 끝까지 그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걸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1서부터 가운데 샘플이 있긴 하지만 저게 0이기 때문에 n이 1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죠. 그게 EJ의 H-N의 사인의 N 오메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J는 뭐랑 같냐면요. 익스포넨셜 J의 파이 오버 2랑 같아요. 왜냐하면 J라는 게 이렇게 다녀와 있으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J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랑 같냐면 J의 2분의 파이이기도 하죠. 크기는 1이고 위상은 2분의 파이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바꾼 겁니다. 요 앞에다. 요 J가 요 앞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요 놈을 AN이라고 부를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범위 내에서 AN은 이렇게 2의 H의 마이너스 N이 되는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를 이제 아직 지연되기 전이니까 지연을 시키겠습니다. 얼마만큼? 2분의 n-1만큼 지연을 시키겠습니다. 지연을. 자, 그럼 계속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연을 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 지연이 됐습니다. 그죠? 이 상황이 되면 앞서 유도했던 주파수 응답에 이만큼의 위상이 회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A3라고 이렇게 뽑아내서 얘기를 할 거고, 자, 요걸 봅시다. 요거. 이 H 오메가를 여기다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요 놈은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요 놈하고 합쳐져서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흡수됩니다. 요게 흡수돼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AN인데 여기는 A3이죠. 이건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다만 순서, 인덱스만 바뀐 거다. 근데 인덱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인덱스 바꾸는 건 어쨌든 여기 원래는 AN이 이건데 여기서 n 대신에 뭘로 바꿔라? n-2분의 n-1을 여기다 대입해 갖고 써라. 그 대입해서 쓴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요게 이제 진폭 응답이 되고요. 진폭.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됩니까? 위상 응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형 선형 위상 필터는 홀수 대칭이면서 임펄스 응답의 길이 n이 홀수인 B인과 2분의 파이 위상 필터에 B인과 2분의 아까는 0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2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를 지연시키기 전에 위상을 구해봐도요. 얘가 홀수 대칭이라는 거는 뭐만 나온다고요? 예,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그러니까 허수만 나온다고. 허수, 이미지너리 텀만 나온다고. 이미지너리 텀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위상은 무조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2분의 파이만 나온다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위상 필터라고 쓴 겁니다.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영역에서 이것만큼 지연시킨 필터다. n이 홀수이므로 대칭의 중심은 항상 정수이고 중심의 임펄스 응답의 크기는 0이다 그랬는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0이다. 됐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딸려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해 보자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상반방정식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 1이고, 여기 A고, 여기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홀수 대칭이면서 항의 개수가 짝수인 상반방정식이 되죠.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 보면 먼저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두 개에서 공통인수를 뽑아내면 AZ가 뽑아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공통인수니까 그걸 공통인수로 뽑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 얘기는 Z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모두 다 0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Z가 1일 때, 그러니까 오메가가 0일 때 혹은 마이너스 1일 때 파이인 위치에서 반드시 0점이 존재한다. 그죠? 반드시 0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와 파이에서 이득이 0인 필터만을 설계할 수 있다. 이득이 0이 된다고. 그 얘기는 뭐야? 로우 패스 필터나 하이 패스 필터는 설계할 수 없다. 밴드 리젝션 필터도 설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 주파수 0과 파이에서 리젝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리젝션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밴드 패스 필터만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제3형 선형 이상 필터는 이 위치에서 반드시 0점을 갖기 때문에 0과 파이에서 이득이 0이므로 밴드 패스 필터만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0점이 있고 여기 0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 0점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또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3형 같은 경우에는 진폭응답이 요거죠. 요게 오메가 0에서 홀수대칭 특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요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앞서 우리가 유도했던 진폭응답을 여기다 다시 썼습니다. 여기서 H3R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만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는데 이게 사인이거든요.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오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거 뭐예요? 홀수 대칭이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홀수 대칭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가 홀수 대칭이면 이거 전체가 홀수 대칭이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도 홀수 대칭입니다. 그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3형과 4형은 무조건 홀수 대칭입니다. 물론 이렇게 크기 응답은 짝수 대칭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DTFT의 성질 아니에요. 이건 짝수죠. 짝수 대칭인데 이렇게 진폭 응답 같은 경우는 홀수 대칭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다음 3형 선형 이상 필터 기울기가 이거인 선형 이상이다. 기울기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어져 있고 절편이 어디에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이해되죠? 다시 보기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추가적으로 뭐 크게 얘기할 건 없고요. 3형 선형 이상 필터에서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파이인 위치에서 크기 응답 H에 대응되는 위상 응답이 파이만큼 불연속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 0점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진폭 응답에서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발생했죠? 그죠? 크로스 발생했죠? 여기서도 크로스 발생했죠? 이렇게. 여기서 올라갔죠? 올라가고 크로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로스가 발생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 이걸 이제 끌어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리면 어떻게 올라갔냐면 요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요것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건 아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파이만큼 불연속이 생기고 여기서도 파이만큼 불연속이 생기겠죠. 두 군데 다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델타에 n-2가 없습니다. 거기가 0입니다. 0. 개수가 여기 0 곱해져 있어요. 없기 때문에 요 2하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어떻게 됩니까? 네. 홀수 대칭이죠.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홀수 대칭이죠. 자, 저것을 갖는 FIR 필터의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형 이상 필터의 형을 말하라. 길이가 짝수고 그 다음에 길이가 홀수죠. 홀수. 짝수 아니죠. 길이가 홀수고 홀수 대칭이기 때문에 3형이 됩니다. Z 플러스 마이너스의 0점의 개수를 구하라.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거고요. 설계할 수 있는 필터의 종류를 말하라. 밴드 패스 필터만 설계할 수 있고요. 이것의 오메가 0에서의 대칭성, 이거 홀수 대칭이죠. 그 다음에 유상응답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게 n이 길이가 5입니다. 5. 그러니까 5에서 하나를 빼갖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죠. 기울기는. 그 다음에 0과 파이에서 위상응답이 두 군데 다 파이만큼의 불연속점이 생긴다. 됐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4형 선형 이상 FI 필터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4형 같은 경우에 임펄스 응답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이쪽으로 이제 홀수 대칭이 되는 게 또 똑같이 여섯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여기가 n이 0인 지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일단 먼저 지연되기 전에 거를 갖고 따져보겠습니다. 홀수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0.5, 0.5. 그러니까 얘하고 얘. 그 다음에 1.5하고 1.5. 얘하고 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묶음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필터가 이제 제4형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제4형 선형이상 필터는 홀수 대칭이어야 된다. 그리고 임펄스 응답의 길이 n이 짝수여야 된다. 그리고 B인과 2분의 파이. 말씀드린 것처럼 홀수 대칭이면은 위상이 2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런 위상 필터의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아직 지원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시킨 것 갖고만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요 플러스까지 요 내용은 뭐 따로 설명 다시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는 이제 그 전에는 3형에서는 1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0.5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끝까지 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서메이션 안에 다 포함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 범위가 약간 달라졌죠? 그죠? 범위만 좀 달라지고 여기 범위하고 여기 0.5 들어간 것만 좀 달라지고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별도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J가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 익스포넨셜이 요 바깥으로 빠지면서 요 BN이 요렇게 EH의 0.5-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만 달라지고 사명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분의 n-만큼 지연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홀수 대칭에 대한 일반 식인데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연을 얼마 시키냐면 여기 요만큼을 지연시키죠. 2분의 n-1만큼을 지연을 시키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게 12이 12였으니까 12에서 1 빼면 11을 하면은 5.5만큼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절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n이 0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n이 0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홀수 대칭을 요 지연시킨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n에다가 1을 넣고 그러면 여기가 1을 넣으면 n- 0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0을 넣으면 n-1이 되죠. 그러니까 이놈하고 요놈하고 홀수 대칭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요놈하고 요놈하고 홀수 대칭이라는 게 보여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 대칭 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H4는 이 H를 갖다가 지연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H의 주파수 응답을 이렇게 구했었거든요. 바로 전장에서 이걸 그대로 요 H 오메가로 가져오고 요만큼 딜레이를 더 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위상 회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나타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들어갔는데 이건 뭐냐? 위상이 반영이 된 겁니다. 위상. 이게 뭐냐면 요 위상이 원래 여기에 요게 있었죠. 요거 익스포넨셜 요거 요 놈이 반영이 된 거죠. 그죠? J로. 그래서 원래 위상 J가 반영이 되었다.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사명하고. 자, 그렇게 돼놓고 B4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쓴 거죠. 다시 썼는데 요 놈과 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게 아니고 다만 인덱스만 바뀐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요 n 대신에 뭘 대입해 넣어라? n-2분의 n-1 요거를 대입해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의 크기, 그러니까 이건 진폭응답이죠. 진폭응답은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상응답은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쭉 그대로 따라왔으니까. 시간 영역에서 2분의 n-만큼 지연시킨 필터다. n이 짝수이므로
대칭의 중심 여기는 항상 정수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반 방정식을 구성을 해서 Z가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0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텐데 여기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여긴 존재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1, A, 여기 마이너스 A,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이제 홀수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홀수 대칭이 되는 상태에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를 떼내서 요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Z-1을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공통인수 뽑고 요 뒤에 게 남는 거죠. 중요한 거 관찰할 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Z는 1, 여기에서 0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1일 때인 위치에서 반드시 0점이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오메가가 파이에서만 이득이 0이 아닌 필터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메가 파이에서만. 왜냐면 여기 Z1일 때는 DC니까 DC에서 무조건 제로 크로싱 해야 되니까 0점이 발생을 하고 파이에서는 0점이 발생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도 여기 0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0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여기는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거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죠. 제4형 선형 이상 필터의 진폭응답 HR의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에서 홀수 대칭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요 진폭응답이 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 대칭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형 선형 이상 필터의 기울기는 이거인 선형 이상 뭐 문제 없고요. 단 절편으로 2분의 파이를 포함한다. 뭐 이것도 문제 없고요. 제4형 선형 이상 필터는 오메가 제로인 위치에서 크기 응답에 대응되는 위상응답이 파이만큼 불연속이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게 파이라는 거죠. 요만큼 불연속이다. 여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짝수 대칭, 요거는 당연히 DTFT 특성에 의해서 짝수 대칭, 이거는 이제 크기 응답이 아니라 진폭 응답의 요 식에 의해서 홀수 대칭, 얘는 어떻게 되느냐?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파이만큼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홀수 대칭이죠. 그러면서 n은 4니까 짝수, 길이가 짝수입니다. 선형 이상 필터의 형을 말하여라 4형이고요. z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z는 1에서만 0점이 하나 존재하고요. 설계할 수 있는 필터의 종류를 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DC를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밴드 패스 필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밴드 리젝션 필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DC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성분 이외에 다른 것을 제거를 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로우 패스 필터도 안 되죠. 그렇죠? HR의 오메가 제로에서의 대칭성을 판별하라. 이건 이제 진폭응답이니까 이거 홀수 대칭이었죠. 위상응답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n이 4니까 이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죠? 0과 파이에서의 위상응답의 연속성을 판별하여라. 오메가가 이제 제로일 때만 0점이 존재하니까 여기서 파이만큼의 불연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제 선형이상 FR 필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1형, 요게 2형, 요게 3형, 요게 4형인데요. 1짝 홀제로, 2짝짝 마이너스 1. 뭐 이거는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예. 어쨌든 임펄스 응답의 대칭성은 요 1형과 2형에선 짝수 대칭이어서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3형과 4형에서는 홀수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임펄스 응답의 길이는 홀짝, 홀짝 요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응답은 진폭응답과 위상응답이 있는데요. 진폭응답 같은 경우에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죠. 그 다음에 요 코사인이죠. 그리고 여기 코사인이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0.5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요 범위가 다르다는 것, 그죠?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형 같은 경우에 여기가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가 또 사인으로 사형은 여기가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1형과 3형이 유사하고요. 2형과 4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근데 1형과 2형에서는 코사인이고 3형과 4형에서는 사인이다. 그리고 요 구체적인 요 개수들도요. 규칙성이 좀 존재하는데요. 1형하고 3형은 개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다르냐? A0가 0이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A0가 여기는 값이 뭐가 있는데 여기선 0이라고. 그 이유는 뭐야? 홀수 대칭이 되려면은 정 가운데가 0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 차이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형하고 4형은 개수마저도 동일합니다. 형태가.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위상응답은 기본적으로 지연되는 양만큼 위상이 돌고, 여기서는 지연되는 양만큼 위상이 돌면서 동시에 제2성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2파이만큼이 더 도는 형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0점의 위치는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서 원래 여기서는 처음에는 아무 데도 없고, 그 다음에는 2형에선 여기죠. 여기니까 요 z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4형에선 여기 오니까 여기에만 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HR의 대칭성은 여기가 이제 진폭 응답이에요. 코사인으로 나타나니까 이거 전부 다 짝수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으로 나타나니까 여기 전부 다 홀수 대칭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은 0점하고 또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0점. 여기 없고 없기 때문에 이거 0이 아니고 여기도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고주파 다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형 같은 경우에는 요 고주파에만 있죠. 그래서 저주파는 통과하는데 고주파는 차단이 되는 거죠. 이득이. 예. 그리고 3형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차단. 그 다음에 4형 같은 경우에는 요 DC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파 차단, 고주파는 통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 설계 가능한 필터가 결정이 되겠죠. 이건 다 되고, 요건 요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위상응답의 불연속성, 이건 뭘 갖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로 크로싱 하는 거냐니까 0점 위치. 그래서 제가 이 0점 위치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있는 거. 그죠? 0점 위치에 따라서 0점 위치가 있는 곳에서 파이만큼 차이가 생기게 돼 있다. 있는 곳에서 파이만큼 차이가 생기게 돼 있다. 이건 두 개 다 있으니까 두 개 다 생긴다. 이런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연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위상 지연하고 군 지연이 같은가를 보는 겁니다. 1형과 2형에서는 위상 지연과 군 지연이 완전히 똑같고요. 3형과 4형에서는 위상 지연하고 군 지연이 이 상수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형 필터의 특성을 벗어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3형하고 4형에서는. 그 이유는 요 제2를 반영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쭉 여러분들 그냥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선형이상 필터의 개수는 모두 실수다. 실수기 때문에 필터링 과정에서 실수 연산만을 포함한다. 당연히 실수죠. 지금 우리 실수면은 상반방정식에 대한 모든 게 깨지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영역에서의 개수는 전부 다 실수입니다. 실수 갖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임펄스 응답은 1형과 2형에선 짝수 대칭, 3형과 4형에서는 홀수 대칭이다. 그렇죠. 길이는 1과 3에서 홀수, 2와 4에서 짝수. 대칭성에 따라 다음의 특징이 결정이 되는데 요 요소는 1형과 2형에서 코사인, 2형과 4형에서 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위상응답의 절편은 1형과 2형에서 0이고 2형과 4형에서는 2분의 파이다. 이는 기대칭 성분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기울기는 항상 이거다. 이는 시간 지연이 이거님을 의미한다. 쭉 읽으면 돼요. 그냥 여태까지 걸 잘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의 길이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다음이 결정돼. 진폭 응답의 요소는 포함되는 시간 인덱스가 1형과 3형에서는 정수고 2형과 4형에서는 정수가 아니다. Z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득이 어떻게 되느냐, 설계 가능한 필터가 어떻게 되느냐, 필터의 형이 어떻게 되느냐, 위상응답이 연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태까지 했던 걸 정리를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이 다음과 같은 선형 이상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라. 어떤 형의 선형 이상 필터인가? 주파수 선택성에 따라 필터를 구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 이제 구하려면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H 오메가는 1에 플러스 1.5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 오메가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요 놈을 공통인수로 뽑아내서 요 뒤에다 공통인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가운데 것부터 써야죠. 1.5 쓰고 그 다음에 요 1 쓰면 되죠. 1이니까 여기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쓰면 되죠.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고 이렇게 가로 닫는 형태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거는 1.5에 플러스 2 코사인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원래 이제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아니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우리는 뭐 이제 네 가지의 선형 이상 필터 형을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 가운데가 이제 중심점이 되려면 딜레이 그죠? 딜레이가 한번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은 어떻게 되냐면 자, H 오메가 이렇게 쓴 다음에 지연은 한 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상응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응답 보겠습니다. 크기응답은 요게 가운데 건데 가운데 거는 그냥 써주죠. 원래 그냥 써주고 이 뒤에 1 있으니까 이거는 2배를 해서 코사인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줘도 되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물론 하나하나 다 전개하면 되긴 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H 오메가는 먼저 이거는 이제 원래 가운데가 여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하고 하나를 갔으니까 1.5만큼 갔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1.5 오메가 요만큼의 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응답은 요 1.5에 대해서는 그 2배 하면 3의 코사인의 이거 좀 공간이 부족하네. 나중에 쓸게. 코사인의 여기가 이제 오메가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절반만 이동하는 거니까 절반. 그리고 여기는 1.5 이동했죠. 그러니까 저건 여기 1이니까 2배를 해갖고 2배의 코사인에 여기는 2분의 3 오메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1.5 오메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뭐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일이 하나하나 푸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필터 형태를 이건 이해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잘 안 되면 그냥 원초적으로 푸세요. 그래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건 삼형이네요. 삼형이니까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h의 오메가니까 요 오메가를 요거는 값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에 의해서 여기는 2 코사인 오메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왜냐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칸만 이동한 거니까 지연이 하나만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사인에서는 뭐까지 써줘야 된다? j의 2분의 파이 요거 들어가 있어야 된다. 사인이니까. 맞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저 코사인을 썼네. 쓰다 보니까 이거 사인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사인입니다. 사인.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거 볼게. 네 번째 거는 h의 오메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그리고 저거는 0.5만큼 자꾸 코사인으로 쓰네. 버릇이 돼갖고 사인입니다. 사인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 놈에 의한 거, 요 놈에 여기도 있으니까 거기가 이게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오메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연은 얼마 있는 거예요? 1.5만큼 있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이니까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만큼 더 위상이 돌아가야 되죠.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하나 푸세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선택성에 따라서 필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오메가에다가 0 넣고 파이 넣고 해버리면 됩니다. 이 0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됩니다. 예, 저 0이면 0이니까 0 돼버리 0 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3이 되고, 파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이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더 작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로우 패스 필터란 얘기고. 요거다, 그러니까 요 오메가에다가 0 넣고 파이 넣고 해서 어느 쪽이 크기가 훨씬 더 큰지 판별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뭐 또 가다가 이제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것도 확인하려면은 안 되면 2분의 파이도 한번 넣어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개형이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그러면은 아마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요 위상에 대해서는 신경 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득은 오로지 요 크기 응답에 대해서만 결정되는 거니까 요 놈만을 가지고 저거의 절대값을 구해서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선형 이상 FR 필터를 설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파수가 2K인 음성 신호.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주파수인데 음성 신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최대 주파수가 2K다 이런 얘기죠. 2kHz. 그 다음에 3kHz의 단일 주파수 잡음.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뭐가 3kHz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필터를 설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내는 요 필터를 설계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아날로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샘플링 주파수는 8kHz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kHz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최대 주파수는 어떻게 바뀌냐면 8로 나누면 이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물론 8로 나누면 4분의 1인데요. 2파이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 주파수를 보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3kHz는 4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8kg로 나누면 8분의 3인데 거기다 2파이를 곱해야 되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스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요걸 보고 극 0점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까지. 그죠? 그 다음에 차단시켜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0점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여기 복소 공액으로 켤레 쌍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점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니까요.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필터의 전달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터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선형 이상 FIR 필터이기 때문에 그냥 1, 그 다음에 요게 이거를 극좌표로 쓰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4분의 3파이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 무조건 1이죠. 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됐었죠? 네, hz는 어떻게 구한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플러스 2r의 코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의 z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r 제곱의 z의 마이너스 2승.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요 식을 외우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가 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져서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플러스가 아니에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적절히 식을 대입할 거죠. 뭐냐면 반지름은 여기 무조건 R은 1이고요. 1. 그냥 요것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코사인 오메가 들어갈 게 얼마예요? 4분의 3파이죠. 그럼 4분의 3파이를 여기다 넣게 되면 저거는 2분의 루트 2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저게 플러스 루트 2의 z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z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걸 구할 때는 제가 요 식을 외워서 그냥 넣어도 된다고 했고요. 아니면 요 한 번은 요거 두 개를 더해. 두 개 더하면 쓰겠습니다.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3 파이에 많이 봤죠 이런 거. j의 4분의 3 파이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게 코사인이 돼버리죠. 코사인이 되면 두 배의 코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배의 코사인의 4분의 3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건 두근의 합이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3 파이의 z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두근의 곱은 1이죠, 1. 그죠? 지수의 부호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z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외워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알고 있는 요 식, 요 두근 합하고 두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HN은 어떻게 되냐면, 1, 그 다음에 루트 2,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2분의 파이까지는 잘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0점을 지금 4분의 3파이에 위치시켰다는 건 여기에 위치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아예 그냥 직선으로 딱 그어지진 않아도 지금 차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가 이제 4분의 3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이렇게 되면 딱 통과시키고 마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차수에 제한이 있고 저렇게 아주 샤프하게 만들려면 차수를 무지하게 높여야 돼요. 막 60차 막 이상 넘어가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 지금 여기 보시면 가장 낮은 차수로 LPF,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요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0점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한 여기 절반 이렇게 나눴을 때 요 부분만 어느 정도 플랫하게 가면 되는데 사실 플랫하게 완벽하게 만들긴 힘들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0점을 제외한 나머지 요 주파수에 대해서는 좀 이득이 굉장히 높은 값으로 형성되긴 하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게 아주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는 로우 패스 필터는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대역이 플랫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형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형 선형 이상 필터입니다. 2형. 좀 지우고 할게요. 자, 2형으로 바뀐다고 해서 0점의 위치가 변형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필터의 형태만 바뀌고 자, 2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길이가 일단 필터의 길이가 3 이상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필터의 길이 n이 3 이상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0점을 두 개를 공액상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0점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터의 차수는 이제 2차 이상이어야 되죠. 2차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필터의 길이는 3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차면은 3입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 얻어지려면 n은 3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이 3보다 커야 되니까 2차식 뭐 3이거나 4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2형으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결국 n은 4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HZ라는 걸 이렇게 쓸게요. HZ는 앞서 우리가 썼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 마이너스 1로 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3 파이의 z의 마이너스 1승. 자, 이거 0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의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4분의 3 파이의 z의 마이너스 1승 있고 요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차수가 하나 더 증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형이면은 n이 4가 돼야 되니까 최소
가장 낮은 차수가 3차고 그 다음에 n이 필터의 길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4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의 0점을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는 거죠.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0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그죠? 그래야만 요 두 개의 0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뭡니까? 그게 좀 더 날카로워질 거고 그죠? 이 근처로 만약에 0점이 이 근처로 갔다. 이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긴 잘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0점 때문에 뭔가 통과시키는 대역이 좁아지고 그러면은 최대 주파수 2K까지 통과를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적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0점을 위치시켜야 된다. 그럼 여기 식을 뭘 써야 되겠어요? 1 여기다 1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위치시켜야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0점이 여기 위치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앞서 구한 이게 뭐였냐면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의 Z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Z의 마이너스 2승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풀어 헤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의 Z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의 Z의 마이너스 2승 사실 여기까지만 쓰면 대칭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뒤에 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냥 Z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차수의 가장 낮은 차수의 제2형 선형 이상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되고 따라서 임펄스 응답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네, 그냥 써주면 된다. 1에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1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제2형 선형 이상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코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형 이상 필터를 설계를 할 텐데요. 선형 이상 필터를 설계한 매트랩 함수가 FIR1입니다. 근데 이제 이 FIR1은 윈도우라는 걸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건데요. 자, 윈도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 기반 설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적당히 이 중에 그냥 해밍 같은 거, 해밍 윈도우가 가장 널리 쓰인 것 중에 하나니까 해밍으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우리가 매트랩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FIR1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더를 씁니다. 오더는 뭐냐면 필터의 차수를 의미해요. 근데 필터의 차수는 필터의 길이에다가 하나 뺀 거죠. 우리 필터의 차수와 필터의 길이는 다르다고 그랬죠. 필터의 길이는 하나 더한 겁니다. 차수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필터 차수인데 그거는 넘버 코이피션트에서 하나를 빼라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밴드는 뭐냐면 경계 주파수 목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경계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밴드에 그냥 0.35 넣으면 그만이에요. 하이 패스 필터도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밴드 패스 필터나 밴드 스탑 필터는 경계 주파수가 두 개씩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근데 멀티 밴드가 되면은 경계 주파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계 주파수 목록을 이 밴드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우리가 필터가 설계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필터 클래스는 뭐냐면 로우냐, 하이냐, 스탑이냐, 밴드 패스냐.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냐, 하이 패스 필터냐, 스탑 필터냐, 밴드 패스 필터냐. 그럼 DC형 DC와는 뭐냐면 멀티 밴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할 거면 그러니까 여기 최초 DC가 0이죠. 개인이 이득이. 그럼 DC 0이라고 써줘야 되고 시작을 최초에 하기를 DC를 이렇게 할 거냐. 그럼 여기가 1이죠. 그래서 1이라고 DC 1이라고 써 이득이 1이라고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멀티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 필터 스펙에 맞게 규격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윈도우 네임 이게 있어요. 윈도우 네임 여기 있죠. 윈도우 네임. 그다음 오더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용하는 윈도우. 예를 들어서 해밍이다. 해밍창이다. 그러면은 이 윈도우 네임에다 해밍을 쓰고 오더에다 하나 더한 거를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스케일은 스케일 할 거냐 말 거냐. 스케일 할 거면 스케일, 안 할 거면 노 스케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적당하게 요 함수에다가 숫자 넣어갖고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비하면 이 내용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5주차죠. 5주차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뭐 FIR 필터의 첫 번째 설계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제 FIR 필터의 설계 방법이 쭉 나옵니다. 하나하나 잘 이해하셔갖고 우리 재밌게 필터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